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드로이드 앱 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강의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가장 첫 번째,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적인 것들을 만들었어요. 스크린샷이나 웹사이트 등을 함께 만들었었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iOS를 출시하는 방법을 다뤘고,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안드로이드 출시 방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안드로이드는 두 가지의 스텝을 따르는데 요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주 잠깐 안드로이드 앱이 어떻게 패키징이 되고 업로드가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우선 우리가 플러터라는 코드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코드를 개발을 했고 iOS와 마찬가지로 코드를 포장을 해서 우리 구글의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콘솔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다가 우리가 패키징한 코드를 올려줘야 돼요. 근데 이 올려줄 때 패키징이라는 걸 어떻게 쓰냐면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AAB 확장자나 APK 확장자를 써서 플레이 콘솔에 올려줘요. 그리고 이 패키징을 하기 전에 열쇠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실제 이름은 업로드 키 JKS인데요. 이걸 만들어주는 이유는 서명이라고 해서 제가 앱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증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했다는 인증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제 아이디를 해킹해서 갑자기 앱을 거기다 덮어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쇠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열쇠를 만들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진 열쇠로 패키징을 해줄 거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 콘솔에 이 패키징한 코드를 올려주고 다섯 번째로 스크린샷이나 웹사이트 같은 1강에서 만들었던 정보들을 여기다가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텝 1은 누구냐면요. 바로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스텝 2는 여기가 스텝 2예요. 그런데 다시 이 첫 번째 단계로 돌아오면요. 어떤 분들은 아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개발을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코드니까요. 그쵸? 그래서 안드로이드 코드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열쇠를 만드실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쉬워요. 그냥 이 열쇠를 만드는 이 창 같은 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더 쉽고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방법으로도 열쇠 키를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요거는 중간에 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쇠를 만들 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셔도 요 강의를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대상은 플러터를 하시는 분들,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코드를 개발해서 구글 마켓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해당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면 오늘은 안드로이드 출시 부분이고 두 가지의 스텝을 거쳐서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AAB라는 확장자로 우리의 코드를 패키징을 해줄 거고요.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텝 2는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했고요. 먼저 지금 제가 켜고 있는 화면은 구글 플레이 화면인데요.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앱을 올릴 거니까 우리가 앱을 올려도 이렇게 이 포맷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앱 정보, 데이터 보안, 그리고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할 경우에 앱의 지원 내용, 그리고 앱의 이름, 개발자, 그리고 앱의 연령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스텝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AAB 파일을 먼저 만들어 가볼게요. 지금 제가 킨 웹사이트는 우리 플러터 안드로이드 앱 출시 방법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런처 아이콘을 넣어줘야 된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강의에 아이콘을 이미 설정을 해줬어요. 아래 부분도 보면은 우리는 플랫폼 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도 제가 스킵을 할게요.
다시 내려오면 이제 본격적인 사인인을 시작을 해야 돼요. 사인은 제가 열쇠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업로드 키 스토어를 일단 만들어줘야 된다는데 지금 여기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따라도 된대요. 제가 첫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URL을 눌렀더니 이렇게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가 나오면서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나와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키시고 상단 바에 있는 빌드 그리고 사인드 번들 APK를 누르면 이 다이얼로그 창이 나온대요. 이렇게 나왔고 저처럼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디테일을 입력해 줍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경로예요. 어디다가 이 열쇠를 만들어 줘야 될지 이 경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를 보시면 alias라는 게 있어요. alias는 업로드라고 써주시고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열쇠에다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세요. 이제 이 사인키를 변경했다는 걸 코드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꼭 안드로이드 코드로 돌아가서 거기서 변경을 하셔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따라가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터미널을 이용해서 패키징을 하는 거고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커맨드를 복사를 했고요. 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터미널을 열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고 자세히 보시면 이 업로드 키스토어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물결 표시가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현재 터미널 경로 안에다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뜻은 이렇게 해서 쳤더니 비밀번호를 누르래서 제가 만든 비밀번호를 넣어줬고요. 이제 질문들이 나와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똑같은 질문이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를 넣었더니 이렇게 생성이 다 됐대요. pwd라고 치시면 현재 경로가 쭉 나오고요. 저는 이 경로에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인더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 경로에 있는 폴더를 여는 이 오픈 한 칸 띄고 점 슬래시를 쳤더니 이렇게 파인더가 나왔고 제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열쇠도 완벽히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패키징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키징을 할 때 열쇠로 패키징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내 코드에서도 내 열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 스텝은 안드로이드 코드에다가 내가 만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이 스텝을 따를 때는 일단은 이렇게 key properties라는 파일을 만들어줘야 된대요. 복사를 하고 안드로이드 폴더를 여셔서 거기에다가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코맨드를 복사를 하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줬어요. 1번과 2번 라인에 있는 파스워드는 여러분들이 방금 터미널을 돌리시거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이얼로그에서 했던 그 비밀번호로 넣어주시는 거고 key alias는 제가 업로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마지막이 우리 요 방금 생성한 열쇠의 경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현재 폴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서요. 제가 아까 pwd를 쳐서 현재 경로가 나왔었고 여기 안에 내가 만든 파일 이름이 있는 거니까 현재 경로 슬래시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업로드 키스토어 .jks까지 무조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경로예요. 그 다음으로 갔더니 이제는 build.gradle에서도 설정을 좀 변경해줘야 된대요. 왜냐면 내가 열쇠에 대한 정보는 우리 안드로이드 코드에 넣었지만 코드의 세팅에서는 아직 안 알려줬어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build gradle 파일을 열어주래요. 제가 지금 열었고 여기 안드로이드 부분에다가 요 위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서 붙여넣기를 제가 했어요. 제대로 됐고 그 다음 단계로는 빌드 타입 블럭에다가 요 사인인 컨피그를 해줘야 된대요. 복사를 했고 릴리즈라는 블럭이에요. 빌드 타입으로 들어가서 릴리즈 블럭이 여기 있습니다. 요 안에 사인인 컨피그 저처럼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다시 갔더니 이제는
요 sign in config라는 애를 넣어줘야 된대요. 근데 여기에 replace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애를 얘로 그냥 덮어씌우란 뜻이니까 복사를 했고 다시 돌아가서 sign in config 부분에다가 덮어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이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앱을 생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스킵을 할게요. 열쇠 만들었고 열쇠를 연결했으니까 열쇠로 패키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아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키를 만드신 분들은 여기 이미지처럼 넥스트 버튼 누르셔서 그냥 OK만 누르시면 바로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럼 그걸 올리시면 되고 저처럼 커맨드로 진행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첫 번째 하라는 건 경로를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로가 이미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명령어를 쓰래요. 그래서 제가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를 했더니 지금 로딩이 되면서 제가 만든 열쇠로 코드를 패키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록 색깔로 AAB 파일이 생성이 됐다고 나왔어요. 일단은 이 폴더 자체를 열어주려면 그냥 이렇게 오픈 한 칸 띄시고 이 경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스텝 2, 이제부터 플레이 콘솔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만들었던 것들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플레이 콘솔을 키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앱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고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용도, 이게 앱인지 게임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줬고 이거 선언문은 그냥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했고 그 다음 버튼을 눌렀더니 대시보드가 생성이 됐어요. 구글은 애플과 다르게 대시보드에 있는 경로들만 따라가면은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쉽죠. 여기 처음에 보면 테스트 시작이 있는데 저는 내부 검토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무시를 할 거고 그 다음으로 내려왔더니 앱 설정이라 그래서 스토어 등록 정보와 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래요. 그 아래로 내리면 다른 할 일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주 처음으로 테스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앱 설정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거 눌러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URL,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 URL 바로 복사를 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대시보드로 가고요. 이게 완료가 됐고 액세스 권한을 한번 가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체크를 했고 광고 부분 볼게요. 광고가 없고 그리고 콘텐츠 등급, 연령 부분이죠. 설문지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연령이 설정이 됩니다. 이메일 주소라고 해서 콘텐츠 등급에 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요 이메일 주소고 저는 카테고리가 제 앱은 게임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앱도 아니어서 다른 모든 앱이라고 설정했고 제 앱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여기에 공유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앱이어서 웬만한 거에 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시고 아래에 파란 버튼 이거 눌러서 다음 가시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갑니다. 이제 타겟층,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층을 선택하면 되고 여기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런 부분들에도 민감한 정보, 여기 개인정보에 제가 yes라고 눌렀는데 왜냐면 저는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yes라고 누른 거고 광고는 제가 없고 그리고 뭐 교사 추천 프로그램에 내 앱을 포함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한번 요약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했으니까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고 뉴스 앱 한번 확인해 볼게요. 뉴스 앱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했고요. 코로나19 앱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설정을 했고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 부분. 저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UID라는 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 별로의 책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제가 따로 수집하지 않으니까 설정 안 하고, 개인정보에서 어떤 거를 하냐면 사용자 아이디, 제가 요거 하나 수집을 합니다. 금융 정보도 없고요. 요 아래 정보 중 앱 정보 및 성능 보시면, 저는 파이어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애널리틱이 아마 기본적으로 추가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이 부분 한다고 말했고, 사용자 아이디, 제가 수집한다고 한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저는 뭐 임의로 처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답변들을 제가 지금 다 선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앱의 유형에 맞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을 통해서 비정상 로그 같은 걸 수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설정을 하시고 다시 아래 파란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왼쪽 위에 이 대시보드 버튼을 통해서 대시보드로 왔어요. 그럼 이제 정부 앱 이 부분 확인할게요. 전 정부 앱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란 버튼 누르고 다시 대시보드로. 다시 아래로 내리시면 금융기능. 저는 또 금융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음을 선택. 파란 버튼 그리고 왼쪽으로 나가기. 아래에 이제 카테고리랑 연락처를 주래요.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 선택 수정을 눌러서 제 앱에 대한 카테고리를 줄게요. 저는 생산성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줬고, 책을 관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태그 관리에 사람들이 이 앱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에 관련된 걸 선택했어요. 교육 하나만 선택했고, 연락처 세부 정보 이것도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 부분도요. 우리 아까 웹사이트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URL 여기 넣어주시고 파란 버튼 그리고 넘어갑니다. 스토어 등록 정보,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내 앱에 관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 기능들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스크린샷입니다. 스크린샷도 첫 강의에서 우리 툴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여기 나와 있는 스크린샷을 제가 넣어줄게요. 안드로이드 스크린샷은 아주 간단히 휴대전화 사이즈, 태블릿 사이즈만 넣어주시면 돼서 그거에 맞는 걸 대표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앱 아이콘도 넣어주래요. 그래서 업로드 눌러서 저도 이것도 첫 시간에 만들어서 넣어줬고, 그 다음에 그래픽 이미지라고 해서 특이하게 안드로이드는 앱을 소개할 수 있는 그래픽 이미지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사이즈 나와 있는 대로 맞춰서 피그마라는 툴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리딩버디라고만 써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은 대시보드 버튼은 사라져요.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이 대시보드 눌러서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고요. 출시 개요를 누릅니다. 여기 보면 새 버전 만들기가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패키징한 코드를 올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위에 서명키를 제공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명키 선택을 제가 누를게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보통 그런 경우 있거든요. 키를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서 알아서 구글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걸 하시는 게 좋고, 다른 사람이 어떤 앱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아이디를 해킹해서 앱을 여기다가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앱을 패키징할 때 쓴 서명키가 여기 구글에 저장된 서명키랑 달라서 그 사람이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한들 이 업로드에서 막혀요. 만약에 팀 단위로 일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 카드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세요. 저는 구글에서 이 키를 보관하라고 선택을 했고, 여기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제가 아까 만든 AAB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APK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업로드 중이 되면서 이 아래에 출시명과 세부 내용도 적어줘야 돼요. 우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버전이 2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난 강의에서 애플을 출시를 할 때 혹시 버전 때문에 출시가 거절될 경우에는 이 펍스펙 야물에서 이렇게 버전을 업로드하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펍스펙 야물을 제가 버전 2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부분을 올릴 때 이렇게 2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앱은 새로 만들 때마다 버전을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올리고 났더니 여기 오류라고 해서 뭐가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언을 작성하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란 버튼, 선언 작성을 누르겠습니다. 파란 버튼을 다시 누르고, 그리고 다시 앱 컨텐츠로 넘어가면 이제 에러가 사라졌고, 다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막 내용들이 나왔던 스텝들이 다 사라졌고, 이제는 제가 방금 올린 아이콘 이미지로 대처됐어요. 그리고 여기 상태에 검토를 위해 전송 준비가 완료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요 개시 개요 요 버튼 누르면 이제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넣었기 때문에 앱 출시를 위한 심사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심사 제출은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고, 한번 변경사항을 전송해 볼게요. 전송을 했더니 지금 검토 중인 사항들이 이것들, 제가 다 넣은 내용들이라고 나온 거고, 다시 대시보드로 갔더니 검토 중이라고 상태가 떴습니다. 게시 개요로 다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만약에 거절당했을 때는 메시지함과 상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안드로이드 출시는 끝나고요. 출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iOS를 2강에서 등록했고 3강에서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등록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